꿈을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길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 말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꿈 기억나시나요? 그 꿈을 위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윤정입니다. 올해 67세,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어요. 학교 연극반에 들어갔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요. 첫 무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주연은 아니었죠. 그냥 줄리엣의 유모 역할이었어요. 대사도 몇 줄 없었지만 무대에 섰을 때의 그 느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관객들이 웃고 울고 박수 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 싶었죠.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했어요. 잡지에서 오려낸 유명 배우들의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엄마, 나 연극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 받았어. 선생님이 재능 있대. 그래? 잘했구나. 근데 윤정아, 그거 취미로만 하는 거지. 대학은 실용적인 과로 가야지. 하지만 엄마, 나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 연극과에 가고 싶다고. 배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니? 몇 명이나 성공한다고 생각하니? 현실을 봐야지. 아빠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 그게 부모님이 바라는 전부였죠.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연극 공연을 마치고 무대 인사를 할 때였어요. 객석에서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은 제게 연극을 계속하라고,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연극 대본과 메모들을 상자에 담아 옷장맨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죠. 대신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으니까요. 남들처럼 취직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갔죠. 후회했냐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바빴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죠. 꿈 같은 건 사치였어요. 하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기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채널을 돌렸죠. 젊은 시절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다시 시작해볼까. 하지만 그 나중은 계속 미뤄졌죠.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말도 안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미루고 계신 꿈이 있나요? 나중에 조금만 더 참으면 은퇴하고 나서. 이런 말들로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 묻어둔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꿈도 한 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40년을 기다리셨다면 이제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제 어린 시절 꿈이 어떻게 접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 제가 평범한 삶이라고 불렀던 40년의 시간을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꿈은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어요.
모두의 기대대로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재미는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죠. 월급날이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죠. 회사 동료였는데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온화한 성격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그렇게 30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 후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안했어요.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는 게 어떨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작은 문구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밥 챙기고, 가게 문 열고 상품 정리하고 주문하고,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과 아이들 숙제 봐주기.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죠. 그래도 문구점이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많아졌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왔죠. 학생들을 볼 때면 가끔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접었어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가게가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을 위한 연극 교실이란 광고를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연극 배우러 다녀도 될까?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윤정이 어릴 때 꿈이 연극 배우였다고 했지? 한번 다녀봐. 그런데 첫 수업 날 문화센터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결국 그날 돌아왔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한 번도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큰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 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가족의 중심축이 조금씩 저에게서 벗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 3기였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또 한 번 뒤바뀌었죠. 가게 운영하랴, 남편 병간호하랴. 꿈은커녕 숨 쉴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2년을 투병하다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윤정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놓아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혼자 살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극장을 발견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무대가 보였는데 그 순간 18살의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60대의 꿈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도 40년 넘게 묻어둔 꿈을 다시 꺼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그 용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변화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67세의 연극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순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너무 늦었어라며 지나쳐 버리실 건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대답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극장, 제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주말이면 혼자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무의식적으로 옛날 학창 시절에 다니던 길을 따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작은 간판, 마을 극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무대가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 그대로였어요.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무대 위에서는 누군가 대본을 들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 안에서 누군가 저를 발견했어요.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혹시 연극에 관심 있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결국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세요. 지금 연습 중인데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저는 40년 만에 다시 극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의 떨림이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무대 위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배우들이 연습 중이었어요. 저를 안내해준 분은 이 극장의 연출가 김 감독님이었어요. 김 감독님은 저에게 자리를 내주시더니 현재 작업 중인 연극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노년의 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는데 70대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였죠. 젊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의 열정, 에너지, 제가 한때 꿈꿨던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연습이 끝나고 김 감독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혹시 연극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감춰왔던 제 꿈에 대해, 잊고 싶었던 그 열정에 대해 누군가 물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감독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극에 어르신 역할이 있는데 아직 캐스팅을 못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40년 동안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열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 감독님은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대본 한 부를 건네주셨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내키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대본을 펼쳤어요. 대사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역할이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대본을 읽는데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꿈을 잃고 살아가는 노년의 여성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밤새 대본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대사를 몇 번이고 연습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점 제 안에 숨어 있던 그 어린 소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망신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정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다음 주 토요일 다시 그 극장을 찾았어요. 김 감독님은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웃으면서 맞아주셨죠. 연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67세에 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젊은 배우들 사이에서 혼자 늙은이라는 생각에 위축되기도 했고 대사도 잘 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김 감독님과 젊은 배우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윤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요. 특히 주연을 맡은 은주라는 배우는 제게 연기 팁도 알려주고 함께 대사도 맞춰보자고 제안해줬어요. 처음 무대에 서던 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록 관객은 없는 연습 공연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윤정 선생님, 숨 깊게 들이쉬고 그냥 느끼는 대로 해보세요. 연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주의 조언을 들으며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배웠던 그 감각, 그 느낌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던 거죠. 첫 대사를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대사, 세 번째 대사를 말할 때는 점점 제 것이 되어갔어요. 마치 40년이란 시간이 단숨에 무너진 것 같았죠. 연습이 끝나고 모두가 저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김 감독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윤정 선생님, 타고난 배우세요. 이런 재능을 묻어두다니 정말 아까웠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꿈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꿈을 다시 찾는 데는 늦은 나이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그 꿈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요? 저처럼 용기 내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매주 연습에 참여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선물처럼 느껴져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열정, 그 꿈을 다시 찾아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인생은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붙잡으실 건가요? 저는 그 기회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연습 공연을 마친 후 저는 매주 극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대사 한 줄, 그것도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라는 짧은 한 줄이 전부였지만 그 한 줄을 위해 밤새 연습했어요. 집에서는 거울 앞에 서서 표정 연습도 하고 목소리 톤도 바꿔보고 때로는 녹음까지 해가며 제 연기를 점검했죠. 아마 옆집에서는 저 할머니가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제 안에 숨어 있던 연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녹슬었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아름다웠죠. 연습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체력이었어요. 젊은 배우들은 3시간, 4시간 연습해도 거뜬한데 저는 1시간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죠. 처음에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특히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움직임이 어색할 때면 더 그랬죠. 그럴 때마다 김 감독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윤정 선생님, 완벽한 연기란 없어요.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의 진심이 관객에게 닿을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심지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머릿속으로 대사를 되뇌었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집중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연습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김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윤정 선생님, 혹시 더 큰 역할을 맡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큰 역할이라니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김 감독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새 작품을 시작하는데 60대 여성 주인공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연습을 지켜봤는데 이 역할에 딱 맞으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제안 같았어요. 제가 주인공이라니. 하지만 김 감독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말 저를 믿고 계셨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김 감독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감독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어요. 새 작품의 제목은 인생의 2번째 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던 60대 여성이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대본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맡았던 역할의 10배는 되는 분량이었어요. 내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죠. 연습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주인공이다 보니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했고 감정의 변화도 복잡했어요.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분노하며, 또 때로는 행복하게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 했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대사를 자꾸 잊어버릴 때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젊은 배우들은 한 번 읽고도 외우는데 저는 몇 번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습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두 집에 간 후였죠. 저는 대본을 들고 무대 위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18살의 제가 떠올랐어요. 학교 강당에서 연습하던 그 순간,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겹쳐 보였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맞아. 이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 포기했던 꿈에 대한 애달픔, 그리고 다시 그 꿈을 찾게 된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날 이후로 연습에 임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죠. 대사를 외우기 위해 녹음을 했어. 반복해서 들었고 감정 표현을 위해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렸어요.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연극 무대에 설 거야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기뻐해 줬어요. 엄마, 왜 진작 안 했어요? 응원할게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갔어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꿈에서도 대사를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이제 와서 두려워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하자. 드디어 공연 전날이 됐어요. 총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게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일 나 무대에 서요. 지켜봐, 주세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이 자꾸 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위해 도전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감정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꿈이 있다면 오늘 그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첫걸음은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설령 67세에 찾아온다 해도 그건 기적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공연 당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 드디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젯밤까지 떨리고 불안했는데 정작 당일이 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눈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지친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안에 있던 18살 소녀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죠. 극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배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대 디자이너, 조명 기사, 음향 담당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분장실에 들어가니 김 감독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윤정 선생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긴장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해요. 분장을 하는 동안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친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았죠. 공연 시작 30분 전 모든 배우들이 무대 뒤에 모였어요. 김 감독님이 짧은 격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했어요.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준 젊은 배우들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보니 객석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정말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수 있을까? 그때 주연 배우 은주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윤정 선생님, 숨 깊게 들이쉬세요. 무대 위에서는 그냥 존재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5분 전, 1분 전, 드디어 시작종이 울렸어요. 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첫 장면은 제가 아닌 다른 배우들의 장면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지금 보고 있나요?
마치 남편이 객석 어딘가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로 나가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첫 대사를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습했던 대로, 느꼈던 대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죠. 극 중에서 저는 남편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성 역할이었어요. 그 캐릭터는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제 실제 경험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특히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남편을 잃었을 때의 감정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연기가 아니라 제 진짜 감정이었죠. 그래서인지 그 장면에서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극중 인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심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대사는 이랬죠. 이제 알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보물. 그 대사를 말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깨달음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엔딩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조명이 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커튼콜 때 무대에 나갔는데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대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이 순간을 마침내 맞이한 거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김 감독님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윤정 선생님, 오늘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의 연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전화였어요. 딸에게 전화해서 공연 소식을 전했죠.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또 저를 울렸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도 김 감독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역할을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극장에서만 공연했지만 점차 다른 극단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 나이대에 여성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건데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또래의 실제 경험을 가질 배우가 필요했던 거죠. 연극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도 찾아왔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은 극단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고 저에게 찾아오는 관객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자신의 묻어둔 꿈을 다시 찾아 시작한 분들도 있었어요. 글쓰기를 시작한 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 춤을 배우기 시작한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은 연극뿐만 아니라 작은 연기 학원에서 시니어 연기 수업도 가르치고 있어요. 저처럼 늦게 시작한 분들을 위한 수업이죠.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나 되어요. 모두 60대 이상이시고 각자의 이유로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이에요. 수업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건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부해진다는 것. 젊은 배우들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깊이가 있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기대하며 살게 됐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저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계신 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첫걸음이라도 괜찮아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인생은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실패한 일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공연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69세, 그리고 10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작은 지역 극장에서만 공연했지만 점차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울의 유명 극단에서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독립영화에도 출연했고, 최근에는 TV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도 맡았어요.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고, 이 나이에 무슨 배우냐는 시선도 있었죠. 오디션에서 거절당하는 경험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제가 느끼는 무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재미있게도 제가 용기를 내자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15년 동안 미뤄왔던 유학을 결심했고, 오랜 친구는 은퇴 후 시작한 도자기 공예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제 또래 분들이 많죠. 윤정 씨 이야기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지금은 80대 후반이신데 아직도 또렷하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윤정아, 늦게라도 내 꿈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나는 내가 언젠가 무대에 설 거라고 믿었단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50년도 더 전에 제 안에 있는 재능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란다.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늦게 피기도 하니까.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30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40대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시니어 드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꿈을 찾는 분들을 위한 작은 모임인데,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나누며 성장하고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첫 개인전을 열고 65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72세 아주머니가 평생 동안 쓴 시를 모아 시집을 출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뛰고 있어요.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루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인생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내가 40년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연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야. 20대였다면 이런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을 거야. 맞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실패와 성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꿈을 이룰 완벽한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18살 때 꿈을 이루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만큼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긴 시간을 기다렸기에 그 시간 동안 갈망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기적인 꿈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저처럼 꿈을 잊고 살았던 많은 분들이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따라가세요. 비록 첫 걸음이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삶이란 선물 속에는 우리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악기를 다시 집어들거나 오래전에 쓰다 만 소설을 다시 펼쳐보거나 늘 배우고 싶었던 춤을 한번 시도해 보거나 그 첫 걸음이 어렵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특히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젊음만이 가치 있다고 배워왔지만 삶의 후반전에는 더 깊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다면 저는 덜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끝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